매주 수요일 경인 지역 소식을 알차게 정리해 드립니다. 윤종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윤 기자의 윤기나는 브리핑. 네, 오늘도 OBS 윤종화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금방 지나가요. 네, 엊그제 본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예. 요즘 뭐 선거정원에 치열하다 보니까 네. 사실 시간관념도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일주일마다 이렇게 보니까 저희들 기자들이 다 그 출입처에 다 뻗어 네, 있어가지고 그쵸. 잘 못 만나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니까 좀 친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더 친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늘 표정이 어색해? 예. 오늘 저희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저희 매일 그 투표는 축제다 선거 퀴즈 내드리고 있잖아요. 먼저 오늘의 문제와 당첨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맞히는 문제였는데요. 1번 3명, 2번 300명. 정답은 뭐였죠? 2번 300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좀 설명해 드리면 대한민국 헌법에요. 그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야가 지난 2016년 2월 제20회 총선을 앞두고 총 의석수 300석으로 합의해서 지금까지 이제 300석으로 굳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번에 선출되는 국회의원 300명 중에 지역구가 254명, 비례대표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46명입니다. 오늘도 세 분의 당첨자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킨 세트 받으실 분 우리 윤 기자가 발표해 주시죠. 예, 치킨 세트 받으실 분 1229님. 네, 온 가족이 항상 투표하는데 이번에도 꼭 가기로 했어요. 네, 예. 요분께 치킨 세트 드리고요. 또 한 분입니다. 네. 5007님. 예, 300 영화가 생각납니다. 영화는 보셨어요? 네. 이거 저희들이 계속 아까부터 그 어. 힌트 300 이거 대단하다. 그러니까 스파르타 이거 많이 보내주셨어 오늘 문자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화점 상품권 받으실 한 분입니다. 윤 기자. 예. 네, 7155님. 아빠가 유튜브 틀어놔서 청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4학년입니다. 우리 아들하고 동갑이네요. 아빠 말씀이 투표를 잘해야 지역이 발전한다고 말씀하시네요. 아주 똘똘합니다. 예. 네, 이렇게 세 분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퀴즈 내일도 준비되어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윤기나는 브리핑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오늘로 21일 남았습니다. 네네. 앞으로 이제 3주 남았는데 오늘은 어느 선거구 짚어볼까요? 네, 사실 이제 경기도 선거구 현재 60개 선거구 모두 이제 접전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은 이 역대 선거에서 여야가 이 승리를 주거니 받거니 했던 지역 안산 병 선거구를 짚어보겠습니다. 안산 그 병선구고요. 그 네. 안산이 최근에 그 뭐죠? 그 지역구 조정이 있었죠. 네, 선거구 획정으로 예, 인해서 예, 이제 예. 좀 조정이 됐는데요. 현재 기존엔 4개 선거구가 네. 이제 3개 선거구로 이제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산 이제 구가 2개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단원구와 상록구가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기존에는 국회의원 선거구도 이 단원 갑을, 예. 상록 갑을 이렇게 4개였다가 이번에는 이 4개 선거구를 흔들어서 특히 이 단원 갑을 선거구와 상록 을 선거구를 흔들어서 안산 갑, 을, 병 3개 선거구로 조정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오늘 안산 3개 선거구 중에서 특히 병 선거구를 딱 집어서 저희가 살펴보는 이유가 있나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대 총선 결과를 보면 여야 간의 승패가 엇갈린 대표적인 스윙보터 지역이라 할 수 있고요. 예. 안산 병은 기존에 어떻게 조정이 됐냐면 안산 단원 갑 선거구에 이 단원을 현역 김남국 의원의 지역구인데요. 이 단원을에 초지동과 대부동이 합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예. 안산 단원 갑에 이제 초지동과 대부동이 합쳐졌는데요. 이 안산 단원 갑 역대 선거를 보면요. 2004년과 2008년 총선에서는 민주당 천정배 후보가 승리했었고요. 예. 이후에 2012년, 2016년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김명현 후보가 이겼습니다. 네. 이러다가 2020년 총선에서는 다시 민주당 고영인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예. 아니 이게 지역구 조정이 되면 네. 이게 동이 한두 개 붙는 게 이게 그야말로 장난이 아닌 거죠. 그쵸. 판세를 완전히 예, 가르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이번에도 맞아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결과를. 사실 판세부를 보면은 각 수도권별로 사실 몇백 표 차로 갈리는데 이 동별로 지지 성향이 또 엇갈린 적이 많기 때문에 또 네. 사실 맞습니다. 굉장히 예, 좀 예, 민감한 예. 부분입니다. 예, 예. 그래서 요즘 여론조사도 아주 디테일하게 하더라고요. 동별로 하는 예, 경우들도 예.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역대 선거 결과 조금 전에 우리 윤 기자가 얘기해 준 거 들어보니까 진짜 치열한 접전이 있었는데
안산 단원갑 을로 분구가 돼서 치러진 5차례 총선에서 민주당 3번, 국힘 2번. 이번 승부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제 후보들 좀 볼게요. 국민의힘에서는 안산 단원갑에서 19대와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명현 전 의원이 후보로 나서고요. 예. 민주당에서는 안산 병의 박해철 전국 공공산업노조 연맹 위원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그럼 뭐 대표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 보통 안산 이렇게 많이 생각이 드는데 이 역대 결과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사실 안산은 이 경기도에서도 민주당 강세 지역이긴 하죠. 하지만 이제 안산 단원갑 같은 경우에는 안산에서도 좀 그 중에서도 접전적으로 좀 불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는 이제 안산의 맹주가 민주당 천정배 의원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물 경쟁력까지 합쳐져서 좀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좀 보였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그 공천 상황이나 각 당 후보 상황을 보면 특히 민주당 상황을 보면 후보가 바뀐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뭐 이런 이제 내부 교통 정리 문제가 있으면서 이 안산 병선거구 이 안산에서도 대표적인 좀 스윙 보터로 좀 현재 지목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민주당하고 통합진보당하고 선거 연대가 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통합민주당 쪽으로 그때 당시에 돌아간 그렇죠. 거죠. 예. 2012년 총선 당시인데요. 예. 당시에도 현재 현역 의원인 고영인 의원이 출마를 준비했었는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현재 수원을 국회의원이죠. 백혜련 의원을 전략 공천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통합진보당 후보와 이 후보 단일화 경선을 치렀는데 그 당시 또 통합진보당 후보가 승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 민주당이 굉장히 당황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본인들이 굉장히 당연히 어떻게 보면 승리하는 지역으로 그렇죠, 갔다가 그렇죠. 한석을 잃은 꼴이 됐다 이렇게 좀 분석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교통 정리가 좀 혼란을 겪은 와중에 이 시의원을 지내고 지역이 기반이 탄탄했던 새누리당 김명현 후보가 승리하는 또 이변을 연출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실 이 안산 병선거구가 굉장히 스윙보터 지역으로 이제 좀 바뀌게 됐습니다. 네, 그때뿐만 아니라 그 다음 총선까지 승리를 했었죠. 예, 그렇죠. 이제 2016년 총선에서도 이제 새누리당 김명현 후보가 승리했는데 이때는 사실은 또 당시엔 또 이 국민의당 이 민주당과 이 새정치민주연합과 국민의당이 이제 분당을 하면서 사실 국민의당 바람이 좀 강하게 불고 그러면서 3파전 양상으로 이게 됐었거든요. 당시 새누리당 김명현 후보, 새정치민주연합 고영인 후보 또 국민의당 후보 간의 3파전이 또 벌어지면서 이때도 이제 김명현 후보가 재선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네. 그 어제 그 안철수 후보하고 우리 전화 통화하면서도 네. 그 2016년 이게 안철수 신당 돌풍 그쵸. 신드롬 우리가 어제도 맞아요.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네. 참 그때 좀 생각납니다. 네, 너무 예. 강력한 결과였기 예, 때문에 좀 많이 강렬했죠. 기억에 예. 남는 것 같고요. 지금 얘기하신 그럼 안산 병 선거구는 진짜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 예,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역대 선거는 안산 단원갑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건데요. 현재 안산 병선거구는 이 안산 단원갑의 초지동과 대부동이 좀 합쳐진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현재 이제 동별 판세도 좀 봐야 되는데요. 이 현재 국민의당 김명현 후보 재선 의원 출신으로 지역세가 만만치 않고요. 이 민주당 박해철 후보 정치 신인인데 일단 박해철 후보가 입장에서는 이 공적 후유증 사실은 이제 원래 현역이었던 고영인 의원이 이 안산병에서 탈락을 하면서 좀 반발한 적도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제 옆지역 안산을 경선에도 참여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민주당은 내부 이 어떻게 보면 갈등을 얼마나 봉합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앞서 말한 대로 이 안산 단원갑 선거구에 대부동과 이 초지동이 합쳐졌는데 대부동 같은 경우에는 그 보수 초강세 지역입니다. 여기는 역대 선거를 보면 60%, 70% 이상 이 보수 정당이 투표라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이 선거구 획정 결과 보면은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형이긴 그런 것 하지만은 같은데. 예. 사실은 안산 자체가 민주당이 좀 우세한 지역들이 더 많은 것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안산병 선거구 승패는 뭐 현재 예측 불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게 지역마다 다른 게 아니라 지역의 흐름에 또 영향을 주잖아요. 그 네, 옆 그렇죠. 지역구에 그렇죠.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안산갑 선거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라인업이 짜여졌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장성민 전 대통령 비서실 미래전략기획관. 야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의 뉴스의 중심에서 가장 논란이 네네. 많죠.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앞서 말한 대로 민주당 사정이 좀 복잡한데요. 사실 이제 안산갑 이 선거구는 안산 상록갑이 이제 전신입니다. 여기는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3선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전해철 의원은 결국 양문석 후보에게 경선에서 패했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험지 중에 뭐 극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극험지, 입장에서도 장성민 후보 가면서도 나는 극험지로 간다.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안산은 험지인데 안산 중에서 민주당세가 제일 강한 곳이 안산갑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초반 판세를 보면 이제 민주당이 뭐 우세를 점할 수 있긴 한데 사실 앞서 말한 대로 좀 민주당 사정이 예.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또 맞습니다. 여기도 또 또 어떻게 관심 되죠? 선고가 또 됐습니다. 근데 장성민 국민의힘 후보도 어디에다가 공천 신청을 했다가 안 돼서 일로 전략 공천된 거죠. 좀 제가 기억이 그러니까 안 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본인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을 위해서 음. 극험지로 간다 이런 좀 헌신한다. 비장한 좀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죠. 네, 예. 네. 저희가 앞에서도 사실 오늘 새벽 배송 뉴스에서도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이광재 후보랑 통화할 때도 네네. 이 양문석 후보 논란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좀 위태위태한 거죠?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공천 흐름을 됐겠죠. 보면은 예. 결국 후보직을 유지하고 네네. 선거전에 뛰어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보이는데요. 네네. 일단 양문석 후보를 보면은 17일 날 열린 총선 후보자 대회에서도 공청장을 받았어요. 예. 또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도 이 발언의 부적절성을 공감하면서도 이 표현의 자유다 하면서 이제 후보직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고요. 신노 표현의 자유 이렇게 얘기를 했나요,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확한 이제 언론 보도에서는 여러 멘트들을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좀 핵심 키워드를 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인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네. 뭐 이런 취지로 좀 말을 했고요. 네, 친노 좌장격인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도 후보직 유지에 무게를 실은 걸로 알려졌고 양 후보도 18일 날 봉화마을 찾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서 무릎 꿇고 사지들을 예. 올렸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특히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후보 서울 종로에 민주당 후보 출마를 했죠. 예. 곽상원 후보도 후보직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사실상 양문석 후보가 본선에 뛰는 부분은 거의 뭐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지 않을까. 물론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사이에 변수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뭐 완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봉화마을까지 가서 또 그 인사했다는 거, 네, 네. 보다 사죄했다는 익숙해져 됐고 물론 이해가 되고요. 네, 그럼 예. 오늘까지 결정이 돼야 아니 되는 그러니까 예,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일부터. 내일부터죠. 네, 내일하고 내일부터 내일 후보 모레죠. 등록이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오늘 안에 몇 시간만 양문석 후보 입장에서는 버티면. 네. 뭐 시간이 버틴다는 좀 입장보다는 예, 지나야겠다라는,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그 참여정부 당시에 이게 청취자분들에게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시 참여정부 때 한미 FTA를 두고 좀 논란이 많았어요. 뭐 지금의 공과는 평가는 좀 달리 하더라도 네.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 특히 진보 진영에서 참 많았거든요. 네네. 당시에 그때 이 양문석 후보가 그 불량품이다 막 이런 식으로 네, 좀 노무현 전 그 대통령을 노무현 불량품 대통령 비유를 하는 상대로 칼럼을 예. 썼었죠. 근데 이제 지금 입장에서 왜 양문석은 안 돼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이 민주당의 당 존립 그거거든요.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는다. 개선한다라는 네. 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하니 우리는 양문석 우리는 공천 줄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당 내에서 이제 반대 목소리였던 거죠. 네, 네. 예, 어떻게 불량품 표현 놓고 좀 논란이 커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2007년, 2008년 벌써 17년 전 상황이에요. 이제 그 후에 그 당시에 사실 진보 진영에서 한미 FTA에 관한 굉장히 비판적 목소리가 있었던 시대적 맥락을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사실 이재명 대표 또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굉장히 선거의 전략가라고 꼽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후보를 바꾸는 게 맞지 않다라는 좀 전략적 판단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곽상원 후보 종로에 출마한 그 예.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분도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했고 조롱하고 경멸했던 뭐 상대당들도 얼마나 많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냐. 사실 뭐 그런 부분들이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어느 정도 또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문석 그 후보 논란이 있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붙이면 네. 왜 양문석 후보가 공천을 받으면 안 되냐라는 주장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가 그 전에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만 비난했던 게 아니라 지금도 뭐 수박 척결하자 이런 식으로 자기 진영 아니면은 안 돼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은 그런 발언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거긴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오늘 뭐 남았으니까 좀 지켜보시고요. 네, 예. 어제 뉴스 보니까 또 이재명 대표는 이게 정봉주 전 의원과 좀 다르다. 정치인 비판을 할 수 있다. 아까 그래서 이제 예, 표현의 예, 자유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양문석 후보 후보직이 어느 정도 당연히 유지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사실은 뭐 하루 이틀 지나면요. 이제 본선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장성민 후보도 얼마나 좀 민망하겠어요. 본인이 이제 선수인데 아마 본선에서 아마 좀 그 양당 후보 간에 이게 대결이 펼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민주당 공천은 그럼 다 끝난 거죠?
지금 사실 마무리 거의 사실상 그렇죠. 마무리라고 예, 보시면 예, 됩니다. 그렇죠. 예. 일부 뭐 논란이 되는 후보에 대한 뭐 어떻게 다시 결정해야 되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어젯밤에 거의 마무리됐다. 그러니까 어제 이렇게 볼수 박용진 있습니다. 후보권으로 다 거의 네. 마무리됐고, 근데 약간 좀 뒤끝은 좀 개운치는 않습니다. 예. 네. 어떻게 뭐 친명계, 비명계 그러니까 갈등. 더 간의 네. 격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사실 이제 비공식적으로 어제 강북을 경선 결과에 대한 데이터도 좀 나오고 있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지층이 그 어떤 경선의 표심 이런 부분 대해서는 하나의 트렌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경향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당내 분란 부분은 아마 뭐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 굉장히 여러 가지 이견을 제기하셨지만은 예. 본선 때는 또 다른 또 포지셔닝을 또 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예. 보여집니다. 네, 네. 그럼 뭐 전해철 의원도 경선에 그러면은 뭐 불복을 하는. 어제 전해철 의원은 캠프 해단식을 가졌고요. 네. 예, 물론 뭐 참여정부 민정수석 출신으로서 이 양문석 후보의 발언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는 또 당연한 부분이긴 한데 그것과는 별도의 좀 포지션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으로 뭐 더 큰 분란이 있을 것 같다. 현재로서는 좀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네, 양문수 후보 거취 문제 오늘 집중적으로 좀 파헤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예, 예. 안산 을 지역 한번 예, 그럴까요? 넘어가 볼까요? 아니요, 그 참고로 네. 그래요. 안산을 같은 경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어떻게 준비해 오셨나요? 안산을은? 아니죠. 안산을은 아직까지는 현재는 좀 아. 더 다음에 좀 그죠. 추가를 아, 하게 네네, 될 네네. 자, 참고로 제가 예. 말씀드리면 라인업이 좀 정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서정현 변호사,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그 김현 그 방통위 상임위원, 네. 네네. 그다음에 이 문제가 이제 홍장표 이제 의원 그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오는데 이게 국민의힘에서 이제 떨어지고 경선에서, 경선에 네. 떨어지고 나오거든요. 3파전으로 돼서 여기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격전지는 여기도 핫합니다. 네네. 이제 화성을 선거구인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출마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모았는데요.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가 좀 나왔죠. 현재 화성을은 현대자동차사랑 출신 민주당 공영훈 후보, 예.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나왔는데 일단은 1강 2중 구도, 그러니까 1강이면 민주당 공영훈 후보, 그다음에 이제 중위권에 국민의힘 한정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2위권을 형성하는 것으로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좀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공영훈 후보가 첫 번째, 그리고 일단은 지금까지는 2위권 형성은 한정민, 이준석 후보. 지금 그렇다는 말씀이신 가요? 예, 그렇죠. 어제 그제 좀 발표가 됐는데요. 오차범위 내에서 2위와 3위 후보는 좀 바뀌는 결과가 좀 나오긴 해요. 그런데 역시 이제 정당 지지율에서 동탄 지역에서 민주당 강세는 유지가 되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3당으로서 이준석 후보가 여론조사상으로 20% 내외의 지지율을 얻는 것도 꽤 이 정당 지지율보다는 본인이 한 10% 이상 좀 많이 받는 거거든요. 이 또 얼마나 또 더 이 상승세를 탈지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성을이 관심 지역구가 된 게 바로 이준석 개혁신당 네, 대표 그렇죠. 때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 화성을에 대한 이런 여론조사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나와서 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꼬리가 안 해서 다행이다. 2위권을 그나마 네. 꼬리, 그러니까 3위를 네. 안 해서 그나마 다행이다. 네. 2, 3위권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는 있을 텐데 1위랑 너무 격차가 심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사실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동탄 지역을 예. 지적을 하면서 사실은 개혁신당 변수 이원호의 탈당이 없었으면은 사실 접전 선거지로 분류될 가능성이 별로 크지 않았던 지역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제3당이 이제 어떻게 보면 화성 동탄을 주요 전략 선거구로 지정을 하고 이준석 대표가 오면서 좀 관심이 좀 있었던 것인데 현재로서는 민주당의 강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여론조사 상으로는 좀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OBS도 화성을 여론조사 계획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조만간에 저희 OBS도 화성을 이 동탄 이신도시가 있는 지역인데요. 이 부분을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경인 지역 주요 격전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차례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네, 아까 우리 윤 기자가 우리 요 지지율 얘기하셨으니까 요 설명드리면 그 인천일보랑 경인방송이 지난 18일부터 화성을 후보자 지지율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민주당 공영훈 후보가 46.2%,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23.1%,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가 20.1%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인천일보와 경인방송이 여론조사 업체 한길 리서치에 의뢰를 했고요. 지난 15일과 16일 이틀간 화성을 유권자 503명을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네. 자세한 선거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네. 저희가 이게 의무 공지사항입니다. 네, 의무 공지사항입니다. 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좀 좋겠습니다, 이거. 어쨌든 다음 주에는 저희 또 OBS 여론조사 결과도 같이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면서 네. 윤정아 기자와 오늘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내일도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뵐 거고요. 알차요, 그리고 재미있어요. 이런 문자들도 우리 7237번님도 그렇고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저희 오늘 마지막 곡으로 W의 Everybody Want You 남겨드리고요. 잠시 후 9시부터는 배수 프로듀서의 모닝 브레이크도 이어집니다. 쭉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의 신하연, 작가 변진솔, 안정훈, 저는 최진만, 저는 이유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